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너 같은 놈이 공무원이 된다고? 내 속으로 널 낳은 것이 부끄러웠던 것은 처음이다. 너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녀석이었어? 애는 다혜 혼자 만들었니? 너 그러다가 다혜가 아이 낳고 나중에 너 애라고 찾아오면은 그때는 어떡할 건데? 사람이 행동을 했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니? 막내는 저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돌연 주저앉더니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다혜 저랑 사귀던 여자 아니에요. 뭐? 무슨 소리야 그건 또?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나이트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 저는 막내 입에서 나온 말의 뜻을 곧장 이해하지 못하여 오버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진아가 한마디 하더군요. 나이트? 야, 너 그럼 그 여자하고 원나잇 했다는 거야? 야,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응? 아휴, 그럼 꽃뱀한테 물린 거잖아. 어쩐지 집으로 쳐들어오질 않나. 애를 안 낳는다니 돈을 내놓으라니 이제야 앞뒤가 딱딱 들어맞네. 엄마, 걔 꽃뱀이야 꽃뱀. 저는 너무나도 황당한 마음에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라고 알고 있었던 다혜씨가 그저 나이트에서 가볍게 만난 여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수혁이는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 수혁이는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보게 된 다혜씨가 마음에 들었고 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데이트를 한 것이었죠. 그러다가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한 번으로 아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수혁이는 그 후로 몇 번이나 다혜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답장이 없어서 그냥 차였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달 후 다혜씨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는 덜컥 임신 소식을 들은 것이었죠. 따져보면 그때쯤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아무 연락 없다가 임신 소식을 전해오니 덜컥 꽃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지난번 다혜가 저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모든 말이 다 이해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아이들이 정식으로 만나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꽃뱀이라고 방방 뛰면서 시끄럽게 하는 진아를 진정시킨 뒤 다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너 잘 생각해서 똑바로 대답해. 그 아이 네 애가 아닌 건 확실해? 아니, 그게 제 아이일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는 듯 고개를 들지 않는 막내 아들을 보면서 지난번 다혜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부러지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예의가 바른 태도로 저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던 다혜의 모습을 떠올렸죠. 엄마가 봤을 땐 다혜가 그렇게 함부로 구는 아이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떠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많은 대화를 한 것도 아니어서 처음에는 제가 쫓아다닌 게 맞는데 그날 잠자리 갖고 연락 거는 건 다혜였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꽃뱀이라니까. 연락을 왜 안 받았겠어? 나중에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정신 나간 놈. 걸려도 그런 애한테 걸리냐. 진아, 너는 좀 조용히 해. 저는 둘째의 말대로 다혜가 꽃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멀쩡한 집에서 살면서 좋은 직장까지 다니고 있는 다혜가 돈을 목적으로 수혁이를 만난 것 자체가 모순 같았죠. 꽃뱀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목적일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혜를 몇 번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과 행동에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다혜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잠시 후에 왜 연락을 끊었는지 물어보라고 했죠. 이미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랑 성급하게 잠자리를 가진 게 너무 창피했대요. 그런 일이 처음이라 본인이 굉장히 문란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연락을 끊었다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야, 무슨 소리야 그게. 100번 양보해서 잠자리부터 가졌으면 정식으로 사귀는 게 정상 아니야? 걔 꽃뱀이라니까. 진아야, 너 좀 조용히 하랬지? 엄마, 나이트에서 만나서 원나잇하고 몇 달 뒤에 임신했다고 찾아오는 거, 그거 꽃뱀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니까. 아니, 수혁이한테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했겠어? 어? 그리고 수혁이 보자마자 돈 먼저 달라고 했다며. 방방 뛰면서 다혜가 꽃뱀이라고 확신한 듯한 진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첫째의 의견을 듣고 싶어 경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아는 제게 모든 사실을 차근차근 신중하게 듣더니 다혜의 행동이 아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수혁이와 잠자리를 가진 날은 다혜의 입장에서는 큰 실수이고 창피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 큰딸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평소와 다른 돌발 행동을 하면은 당황을 하기 마련인데 다혜는 그게 잠자리였으니 꽤 많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죠. 저는 막내를 불러 다혜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혁이는 며칠 전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다혜는 그까지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에 같이 가준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결정처럼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딸을 둘이나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혹 제 딸에게 저런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아찔했어요. 결국 저는 그 주 주말 온 가족이 있는 집에 다혜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인 큰딸 내외도 함께 불렀죠. 다혜 씨는 여전히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다혜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었죠. 임신을 하면 식욕도 많이 늘었을 텐데 혼자 사는 다혜가 그간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기는 했는지 괜히 걱정이 들더라고요. 다혜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차려진 음식을 보고 침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다혜에게서 제 두 딸의 모습이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겨주었죠. 식사를 하면서 다혜는 조금 편해졌는지 가족들과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큰딸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혜에게 임신을 했을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죠. 다혜는 밥을 먹으면서 경아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희는 간단하게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아의 아이와 놀며 해맑은 미소를 짓는 다혜를 보고 저는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기 참 힘들다던데. 다혜 너는 거의 다 성공했네. 운이 좋았지. 우리 가족이 너무 착해서 다 넘어가지고. 그치? 저는 계속해서 다혜에게 비아냥거리는 진아의 옆구리를 콕 찔렀어요. 아,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니 막말로 저 뱃속 애가 우리 수혁이 애라는 보장도 없잖아. 순간 밝은 미소를 띠고 있던 다혜의 얼굴이 다시 어둡게 변했습니다. 저는 진아의 입을 틀어막고 다혜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 주었지만
다혜의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들에게서 다혜를 만나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커피숍에서 만나 한참을 이야기하던 두 사람은 결국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막내의 결혼 소식을 들은 둘째는 절대 안 된다며 수혁이를 말렸지만 저는 다혜에게 어차피 둘째는 곧 결혼을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달랬습니다. 그렇게 임신 5개월이 되어서야 다혜의 아버님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사돈 어른 역시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지만 이내 다혜를 꼭 안아주시더군요. 딸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으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우선 점점 배가 불러오는 다혜가 혼자 사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다혜가 다니는 회사와 저희 집이 많이 멀지가 않아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2달 뒤 둘째 진아가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했고 그해 여름 다혜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손녀를 낳았습니다. 저는 너무 예쁜 손녀를 보고 누가 봐도 수혁이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수혁이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혜가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수혁이와 똑 닮은 아이를 보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 모를 오해의 씨앗은 없애야죠. 아마도 다혜의 마음 깊은 곳에 얼마 전 결혼한 둘째가 한 마리 가시가 되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수혁이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예상대로 아이는 수혁이의 딸이 맞았죠. 다혜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둘째에게 검사지를 보여주었어요. 진아는 그 검사지를 보더니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못 믿어오셨던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아이는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날 이후 진아는 다혜를 보는 꼬인 시선을 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다혜를 찌르는 말을 하곤 했죠. 한 번은 심하게 말하는 진아를 크게 나무랐더니 다혜가 괜찮다며 되려 저를 말리더군요. 그렇게 다혜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던 둘째는 지금 난임병원을 다니는 중이에요. 물론 엄마로서 진아가 병원을 다니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 마음 좀 곱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을 한 아들 내외는 순탄하게 잘 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몸을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리고 다혜가 복직을 하게 된 후로는 제가 손녀를 돌봐 주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도우미를 붙여주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손녀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녀 바보가 되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손녀의 돌잔치를 하고 난 뒤 늦가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만남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세대가 변해가면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소개팅을 하기도 한다더군요. 저는 요즘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 기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건 아들과 며느리는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분가를 시키려고 했더니 다혜가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며느리는 둘째를 임신 중이고 다음 달이면은 출산을 앞두고 있죠. 저는 우리 집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 며느리에게 너무나 고마울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들 가족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응원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